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계문 진짜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짚을 것은 다 짚어보는 저희들이 공부한 파트 중에서 횟수로는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마무리에 맞는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것은 소태산 대종사가 주신 계문이 일반 우리가 전통적 그 계문이 있죠. 보통 계율 하면은 그것도 구분이 있대요. 계라는 성격 따로 있고 률이라는 성격 따로 있고 근데 률은 주로 출가 승단과 관계된 것이고 계는 제가 출가의 그 전체 관계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불교의 문제고 저 그 기독교 기독교라 해야 되나요? 뭐 천주교 기독교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보통 그쪽에서도 그 뭐 예를 들면 뭐 율법주의 같은 거 있고 다 그렇잖아요. 갖고 뭐 어, 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도 있고 뭐 있어 그 종교 집단에 또 이제 그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또의 그 그러한 지켜야 될 율법이 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소태산 대종사가 주신 이 30계문은 어, 좀 성격상 굉장히 특징이 있고 그 특징 중 하나가 그 단계, 단계에 따라서 주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도상요법, 사람이 밟아가야 될, 그래서 현실적 법률하고 큰 그 오차가 크게 없다. 그 지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연고, 계문에 연고자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연고의 특징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연고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대성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문.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가 추구하는 계문은 물질개벽 시대에 타당한 물질개벽 시대에 뭔가 효과적인 계문이다. 그러니까 물질개벽 시대의 계문이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성의 앞으로 오는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물질개벽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개벽을 지금 용어로 한다고 하면 첫째가 과학문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물질개벽 시대가 뭐야? 그러면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자본주의 시대이고 거기에 과학문명이 정말, 어, 전체 다 투여된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에서 소태산이 제시한 그 계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거죠.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서태산 대종사가 제시해 주신 이 30계문은 물질 문명을 이렇게 물질 문명과 동떨어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물질 문명하고 좀 안 거기서는 물질 문명이라는 이 환경 있잖아요. 환경에서 너무 예외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디 따로 거기서 좀 단절된 사회 속에 살아야만, 환경 속에 살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개교표, 그 개교 정신에 근거한, 거기에 기반한 계문이다. 계문도. 이거 달리 말하면 물질 문명에 기반을 둔 정신개벽의 계문이다. 이게 물질개벽의 그런 바탕, 뭐죠? 마당이죠. 환경. 그 속에서 정신개벽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계문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경성의 제자들을 얻게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그때 경성에 그때 백화점도 있고 막 그래요. 난 처음에 그 경성의 그 사진을 보면 옛날에 그 경성 백화점에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때도 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 가서 느끼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그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 그 박물관을 가보면은 그 대명사님 그 외투 있잖아요. 겨울 이렇게 외투 같은 거. 그게, 모르겠어요. 저 백화점에서 구입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 대종사님께 이렇게 올리면 대종사님이 야, 이건 사치야. 사치품이야. 그래서 안 입으셔야 되는데, 대종사님이 안 입으셔야 되는데, 대종사님이 그것도, 필요한 곳에는 입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이걸 대종사님이 사치했다고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만일, 이 계문에 만일 사치하지 말라! 이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만일.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뭐 출가자들은 뭐 어떻게 뭐 간단하게만 입고 다녀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는 꼭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있어요. 그러면 계문상에 만약 유행을 따라다니지 말라 이 계문 있다고 합시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계문에 유행 그렇게 해놓으면 어찌 보면은 맞죠. 우리 그 출가자들한테는 수행자들한테는 유행을 따라다니지 마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변호사님은 런 분위기로 계문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게 왜 그러냐? 물질개벽 시대에 뭔가 이렇게 합당한 그런 계문 이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의복, 옷 있죠.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사람의 특징 중에 옷을 입는 거잖아요. 재밌는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하고 같이 사는 시대 때, 이게 빙하기죠. 추운 지방에서 살 때, 호모사피엔스는 바늘을 만들어 갖고 옷을 이렇게 다 꿰매 입어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오고, 네안데르탈인은 동물 가죽을 이렇게 걸쳤지만, 그냥 걸치니까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유리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그 시대도 뭔가 좀 인간은 이렇게 예뻐지려고 이렇게 장식도 크게 언제 때부터 있었을까요? 뭔가를 해도 어, 유용한 걸로 따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유용성으로만, 유용성으로만 따지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예쁘고, 남들과 좀 다르고,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인간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이 말에도 과연 그 패션을 어느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물질민명 시대에서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서 막,
뭐 패션에 막 지배당할 수는 막 이렇게 매몰돼서 막 거기에 막 패션에 떨치고 다니 이런 건 아니지만 패션을 이 말은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말이 패션을 외면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개벽 시대의 괴물은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라는 말에는 패션을 외면하는 말도 아니지만 완전 패션을 막 거기에 막 그 뭡니까 그 종속돼 가지고 패션의 노예가 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패션을 외면해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될 것이 패션 산업이 자 옷 같은 것도 지금 이게 석유에서 막 이거 이 섬유 이 관계된 게 다 석유에서 빼낸다며요. 뭐 섬유 또 천연 이거 섞어 갖고도 하기도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패션 산업이 지금은 뭐 환경오염에 막 굉장한 피해를 준다며요. 막 금방 만들어가지고 또 요즘에 또 일부러 이것도 싸게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그냥 몇 번 입고 어떤 경우는 몇 번 입고 그냥 버린다며요. 굳이 이걸 또 뭐 빨래 해갖고 특히 속옷, 이 속옷은 그냥 몇 번 입고 그것은 그냥 버리고 어찌 보면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게 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지금 시대의 그 미를, 어,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면은 미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미를 추구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지구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렇게 가라. 이게 더 현대적 그 물질 문명 시대에 맞는 어,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이런 걸 때 금은보패 이게 대표적으로 물질 문명의 그 금융자본주의 지금 금융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 자본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본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의 창출, 치산, 재산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의 이 부의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폐물이라든지 명품, 명품 사잖아요, 지금 명품. 또는 어디다 투자하는 것,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어느 적절한 재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목표의 정신, 거기에 몰두해서 무엇이냐? 자신의 가치, 그러한 외부적 환경이 자신의 가치보다 더 중심이 더 높게, 더 그것이 지배하게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보다 더 이런 어떤 금은보패나 이것이 더 존중돼서 그 가치에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는 말아라. 이 정도 해서, 그렇지만 이런 어떤 어떤 부창출, 이게 치산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란 거죠. 그걸 소중하게 잘 하되, 거기에, 거기에 그것이 자신의 가치, 내 존재 가치보다 더, 그러니까 물신숭배죠, 이게. 그렇잖아요. 물신숭배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것도 봐야 되죠.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다. 이 예라는 건데, 예. 여기서 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논다. 논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인류를 규정하는 논의 중에서 호모 루렌스, 놀이하는 인간, 루렌스, 놀이하는 인간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중요하죠. 인간이 된 그 내용 중 하나가
놀이죠. 사실은 동물도 놉니다. 애들 다들 태어나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다 놀이를 통해서 생존 기술들을 다 터득해요. 인간도 그런 거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한국 시리즈 야구 끝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서 왜 봐요? 아, 저 쓸데없는 것을 저걸 본다고 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인간은 거길 보고 막 붙어요. 거기에 다, 관심을 두고 또 거기서 굉장한 그 삶의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놀이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가, 게임, 게임 없으면은 아마 정신병자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학업이 이렇게 학업 속에서 아주 죽으려고 하는데 게임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게임이 있어 잠깐 사이라도 게임하고 그렇게 놀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놀아라. 놀이, 게임, 뭐 스포츠, 여가 다 좋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 시대에서 이 놀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다만 전제 조건을 다 예가 아닌 경우는 주의해라. 그 예가 뭐냐 이거 이제. 자, 얘가 그럼 얘는 보면 옛날에 그 뭐지 신분사회의 예라는 것의 출발은 사실은 뭐 그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부 신분사회 위계예요. 또는 부계사회의 위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예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뭐 현실성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예는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서 예가 뭐야? 라고 하면 저는 타자성이라고 봅니다. 타자. 내, 바- 내가 만나는 다른 인연들 타자 있죠. 타자에 대한 존중이 있냐, 없냐가 예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내 식으로 타인은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 경험상으로는, 뭐 이런 거야. 그게 자도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내가 함부로 나의 경험이나 나의, 그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은 타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고려하는, 그래서 서로서로 상호 존중하는, 이게 예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로 올수록 더 이게,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어, 다름, 다름이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것보다는 그 취향과 그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 다름, 다채로움, 다양성이 중심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물질 문명 사회가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 이해라는 게 그것을 존중하는 그 사회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서로 여가도 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않으면은 그 존중이 없이 한다면 이러한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신뢰가 된다는 것은 타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존중의 정신 문명, 타인 다름, 다양성, 이것을 존중하는 정신 문명이 바로 물질 문명 시대의 예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물질 문명에 기반을 두고 물질 문명을 배척하지 않고 그러면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정신 개벽, 정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질 문명을 수용하되 다른 생명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지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계문 속에서 이렇게 논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고의 상황성과 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논의를 이 지금 계문을 논하면서나 해왔는데 오늘 좀 이렇게 좀 몰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개벽 시대에 합당한 계문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에 따라서 그 단계적으로 계문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특징이고 또 이 보통급이 주로 몸과 관계된 신업과 관계된 게 많고 특신급이 주업과 관계된 게 많고 법마상정급이 마음과 관계된 게 맞죠. 그러니까 보통급은 뭐 보통 살도움, 주, 술, 뭐 담배 이런 그 신업과 관계가 있는 게 많다면 특신급은 타인과 뭐 양설, 뭐 꾸미는 말 이런 구업과 관계가 많고 범어상작은 말도 암한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이 마음과 관계된 게 굉장히 중심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계문은 법위가 향상되는데 항상 그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보통급에서는 보통급 10개를 받아서 지켜가야 되고 특신급에서는 보통급을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켜가는 과정이고 범어상정급은 보통급 10개, 특신급 10개를 이제 완전히 지키고 범어상정급 10개를 또 받아 지키는 이게 받아서 지켜가는 그런 것에서 이게 굉장히 취사력의 아주 그 기본 그 베이스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사막 작업지사 할 때 계문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재밌는 건요. 대종사님께서 계문 준행과 법계 해설이라는 그 당대의 계문의 기준을 세울 때 머릿말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교재 225쪽 보세요. 머릿말에서 제가 회원의 편리를 위하여 속세 생활하면서도 지킬 수 있도록 20계문만 따로 뽑아서 제가 회원의 계문으로 정하여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개가 있는데 제가 분들한테는 20개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난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학부 때 배워본 적이 없고 실제로 제가 학부 때 어른들한테 물어보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리고 회복 제56호에 김영호 선진이 쓴 그 글 중에 대문의 공덕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서태산 대종사가 출가 30계문, 제가 20계문을 설하셨다. 거기도 나와요. 이게 한정적으로 어느 시대에만 한정적으로 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게 서태산 대종사의 영고 영고계문을 볼 수 있어요. 영고가 어디 나오죠? 영고가 보면은 30개 중에서 영고 없이 살생을 하며 영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영고 없이 심교관 금전을 요소하지 말며 영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이한이 노래 부르고 춤춘 자리에 쫓아놓지 말며 영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이렇게 되면 이게 어 7개예요. 그다음에 영고 없이 쟁투를 말며 있네요. 7개. 그게 7개고
아, 또 있구나. 연고 없이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며. 그렇게 되면 일곱 개인가요? 그래서 일곱. 네, 일곱 개 맞아요. 일곱 개. 거기에, 음, 예 아닌 자리에, 어, 예 아닌, 이것도 연고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덟 개고, 두 개는 뭔가 모르겠어요. 두 개가. 근데, 어, 뭐 상황을 보면은 두 개는 약간 유추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규정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덟 개 정도는, 그, 제가 중에서 열 개 빼진 것 중에, 여덟 개 정도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추측이. 그리고 해석을 보면은, 예아닌 자리에 춤추고 노래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 제가한테는 제외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 걸 다 몰아보면은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뭐가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제가 도로 운전하다 보면 요즘 그러잖아요. 110km인데 120까지는 뭐 봐준다며요. 마치 꼭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안 맞는 말인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계된 연고에 관계된 것이 대종경 교단품 26장을 한번 봅시다. 대종경 교단품 26장을 보면 그 정신이 나와요. 맞나? 여기 어디 나오죠? 그, 어, 찰생, 그, 조이품인가? 조이품. 네, 잠깐만요. 조이품. 네, 교육품 26장. 대정경 교육품 26장 봐보세요. 교육품. 제가 읽어볼게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흠양하오노나 다만 어업을 하시나 봐요. 부산에 있으니까 어업을 하죠. 어업으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면 첫 계문이 뭐예요?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 걸린다는 거죠.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태굴심이 나나이다. 함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이 받은 30계문 가운데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의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수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은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말라. 자, 요 정신으로 보면 그러니까 80계문 중에서 어떤 계문 하나를 못 지킨다고 해서 29개를 그, 에이, 나 이거 못 지키니까 이것도 안 지켜. 이게 아니라 하나를 못 지켜도 나머지는 지켜야겠다. 이런 정신이죠. 약간 입장이 다르죠? 이 말은 대종사님께서 30개 중에서 20개를 지키는 쪽으로 가라. 자, 이게 생각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요. 아니, 계문도 이것도 못 지키는데 이왕 뭐 그냥 안 지키는 게 낫지. 이게 아니고 30개 중에서 20개를 잘 지키려고 해라. 그러면은 10개도 차차차 되는 수가 있다. 그 입장이 대종사님이 그 제가기도들한테는 연고의 중심이 된 10개를 어 정말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지켜보려고 노력하되 범죄로 일단 삼지는 말아라. 이 그 대종사님의 답이라고 봅니다. 어, 이 계문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 얘기를 했으나, 하여간 얘기는 많이 했으나,
계문을 우리 상황에 맞게끔 잘 지켜보려고 하는 주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